11월 3일 장전 시장입니다. 자,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도파민 파트에서 일단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. 지난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워낙에 많은 이슈, 재료들이 나왔고, 이게 시장에서 혼조세로 나오면서 또 어떤 종목들은 수혜가 될 것이고, 어떤 종목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반사를 그렇게 받지 못하면서 기대감을 이탈하는 재료 소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데,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에 분위기는 계속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물론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죠.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원투펀치, 반도체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이 계속 상향이 되고 있고, 그로 인해서 목표가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급격한 조정이 나오기 보다는 투자 심리에 의해서 반도체를 제외하고 다른 업종들이 또다시 얼마나 수단면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지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,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, 11월은 이제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죠, 국내 증시가. 그리고 연말까지는 이 소브론 AI를 통한 피지컬 AI 관련된 이런 하드웨어 좀 종목들을 보시면 어떨까, 여기 좀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걸 제외하고는 가장 좀 중요한 내용이 반도체 수출이 증가했지만은 또 반대로 자동차 수출은 떨어졌다는 점들, 보시는 것처럼 선박, 반도체, 석유 제품 등은 수출이 증가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수출이 많이 떨어졌어요. 이런 것들을 좀 본다면은 확실히 실적에 대해서 엇갈릴 수 있는 우리가 업종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지금 실적 대비 기대감으로 올라간 주식들이 너무 많아요.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3분기 실적도 좀 부진할 건데도 주가 자체가 뭐 최근에 2배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, 그리고 최근에 뭐 방산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초과적인 수주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경을 써야지 연말까지 수익률을 까먹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좀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더 나왔는데, 이거부터 볼게요. 지금 이 오펙이 내년 1분기 증산에 대한 중단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. 최근에 지수가 좀 버틴 게 유가가 워낙에 낮았잖아요. 국제 유가가 워낙에 낮아가지고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촉발을 막아줬는데, 유가가 다시 한번 여기서 뭐 70달러 까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, 자, 그걸 제외하고는 여전히 높은 노무라 SK하이닉스의 이런 기대치, 노무라 증권이 굉장히 보수적인 증권이거든요. 근데 목표가 84만원.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내년 영업이익률이 보수적으로 50조, 최대 90조 여러분들. 그냥 만약에 보수적이랑 뭐 최대치가 워낙에 많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최대치로 잡는다 그러면은 그냥 말 그대로 지금보다 최소 30%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, 주가들 자체가.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, 뭐 트럼프 지지율을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셧다운이 정말 안 끝나네요. 근데 셧다운도 계속 할 수는 없을 거예요. 어차피 내년에 이제 선거가 시작되기 때문에, 내년부터 선거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지율 관리를 지금부터 좀 진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자, 그리고 드디어 썸머타임이 종료가 되면서 1시 미국과 한국과 시간차가 확대가 됩니다. 10시 반에서 11시 반에 개장하고, 뭐 5시에서 뭐 10시 반에 이게 또 폐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. 네, 잘 확인하셔야 된다. 자, 그리고 미국과 중국 관련해 가지고 좀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정상회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합의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우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정상들이 가이던스를 제시한 거지, 우리 정확하게 막 서류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, 뭐 합의서 아니면 뭐 MOU, 업무협약 이런 게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많이 바뀔 수 있다. 그래서 이 좋은 훈풍이 좀 장기적으로 가기를 기대해야 된다. 근데 오늘 베세드 재무장관이 또 중국 신뢰할 수 없다, 히트로 통제 계속 벗어나야 된다라는 또 발언하게 되었고, 뭐 더 나아가서 중국이 뭐 이번에 협상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 보복하겠다라고 하면 또 이제 앞에서는 잘 해놓고서는 또 헤어지니까 이제 또 뒷말 나오는 거야. 그래서 정치인들의 입은 믿을기 못 된다, 다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. 네, 그리고 뭐 중국이 텅스텐 희귀금속 수출 관리에 대해서 또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는데, 수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뭐 최근에 뭐 많죠. 뭐 인조 다이아도 수출 중단하고, 수출 규제 강화하고, 뭐 이번 텅스텐 관련해서, 그래서 희귀금속 관련 테마주는 계속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이번에 좀 아쉬워요. 사실 뭐 시진핑이 말을 아꼈어요, 굉장히. 네, 11년 만에 한국에 오는 것 치고는 굉장히 이제 말을 아꼈다. 사실 뭐 주요 이제
내용이 미중 정상회담이 가장 큰 타이틀이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부수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뭐 한한령 해제 관련해가지고 뭐 명확하게 발언이 나오지 않았죠. 다만 뭐 이번에 KBS가 또 중국 기업이랑 또 협업을 한다든지 이번에 뭐 JYP 회장이 시진핑과 뭐 중국 고위 관계자와 뭐 공영 콘서트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했다든지 이렇게 한한령 관련해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오기를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GPU 26만 장 가지고 이제 뭘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피지컬 AI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좀 고기가 갈리고 있긴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짤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마련할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그것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이 네, 역사상 처음으로 올해 200조나 벌었다고 합니다. 뭐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4.5%로 하면 57년에 기금이 고갈되고 5.5%로 하면 73년. 그러니까 수익률 1%씩만 올려도 거의 뭐 20년이 확 늘어나요.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. 다만 결국 엑시트를 해야지 돈을 버는 건데 여러분들 주식은 내가 수익 매도하기 전까지 사이버머니예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. 그것도 뭐 언젠간 엑시트를 하겠죠. 그래서 연금이 많이 들어가서 수익률 높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평생 가져갈 게 아니다.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연말 연초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계속 여전히 인공지능, 인프라, 뭐 이런 반도체 ETF들이 좀 강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개별적인 종목들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뭐 큰 일정 이슈가 이제는 많진 않았고 이제 11월 달부터 12월까지 공모청약이 굉장히 많습니다. 항상 예수금은 여러분들 좀 보유를 하셔야 된다.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90%는 예수금이 없어요. 주식 몰빵이야.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면 유연하게 대처가 어렵죠. 정말 기회가 있을 때 잡을 수 있는 종목들도 놓칠 수 있고 갑자기 이제 지금 최근 여러분도 아시잖아요. 어떤 테마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시장에서.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어제도 이렇게 8개나 주말 동안 올려드렸는데 관련된 좀 내용들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튼 뭐 공모청약 준비 계속 잘 하시고 이제 또 새롭게 11월부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잘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